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노후 보장 패널이라는 조사에서 적정 그리고 최소 노후 생활비를 개인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5만 원 정도가 된다. 독거인 경우는 167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부부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은퇴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가는 수입해다가 쓰는 나라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저출산 때문에 인구 피라미드가 변하면서 공적 이전 소득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낼 젊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할 때 많은 금융 상품은 연금 그리고 60대 40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0이 주식이고 40이 채권인 포트폴리오를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60, 40 포트폴리오가 198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후에 나 다음에 누군가가 60대 40 포트폴리오에 돈을 계속 넣어줘야지 오를 수 있는 일종의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가 유지될 것을 가정을 할 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 가능하죠. 한국이 그동안 이게 가능했던 구조는 지난 20년 동안의 전 세계적인 저인플레이션,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계속 늘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가분수형 인구 구조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바뀌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걸 의미하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연기금은 지출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노년층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젊은 성인부터 시작해서 중년기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적 이전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좀 급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나이가 들더라도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질병과 기능저하에 대한 돈이 들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겠죠. 두 번째는 공적 그리고 사적인 이전 소득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해지는 노년 부양비의 그 부담을 감축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고령화를 지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미래가 되려고 하면 결국엔 건강 수명 또는 노쇠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명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92세까지 생존한다고 하면은 87세까지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미래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지탱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기능 저하가 생기면은 얼마나 돈이 들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정부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고 공단, 그러니까 나라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선혜 등이 연구한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경북에서 450명 정도를 연구를 했고, 제가 댁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명에 243만 원 정도가 들고, 시설 입소자는 한 분당 186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차지은 등이 연구하신 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149명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제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157만 원, 시설 입소자는 1인당 184만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노년기에 한 분이 생활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아파서 또는 기능이 떨어져서 누워 계시게 되시면 그분을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되고, 다른 한 분은 그 간병하시는 분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누워있는 분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은 일을 해서 두 사람 몫을 벌충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기능 저하는 어떻게 보면 3인분의 손실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사실은 노년기의 경제활동의 개념을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노년기에 일을 한다, 은퇴하는 실질 연령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노인 빈곤 문제로 생각을 하고 폐지 노인의 이미지를 더 씌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연구를 해보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일을 하시면서 신체 활동이 늘기 때문에 적어도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않습니까? 노쇠 진행이 예방되고 돌봄 비용이 예방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인지 활동 증가로 치매 발생도 예방되고 역시나 치매와 연관된 돌봄 비용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전 소득의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4M,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도메인, 이 모든 측면에서 건강 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액티비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미래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가다듬고 개선할 수 있는, 제가 앞에서 몰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서적 상태도 인지 기능도 항상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없는 삶인 동시에 늘 은퇴하고 즐기는 것과 유사한 삶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게 되면 일종의 취미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런 능력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능력에 배분을 하는 것이죠. 30대에서 내가 주 직장이 되던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필요가 없거나 또는 나에게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새로 배양한 능력이 나중에는 나의 주 현금 흐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 가지 직장을 다리고 그 다음에 은퇴한 후에 이전 소득에 의지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는 과거의 노년의 개념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배양을 해서 그것을 현금 흐름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자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회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4M,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사회 활동하는 것 전반,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집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어떻게 했고 친구와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 자원도 일종의 내재 역량 역할을 합니다. 사회 자원이 충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돌봄이나 또는 질병에 대한 요구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일시적이든 또는 장기적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자원에 대한 내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 자원은 결국엔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사회 자원 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음 건강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 나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주가 되는, 그러니까 자랑이나 시샘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 관계나, 또는 피상적인 교감의 관계, 번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집단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연구를 해보면 소셜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사회관계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울감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로는 SNS나 동창회, 사교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관계가 잘못되면은 탐욕이나 분노, 무지, 이런 독의 악순환을 불지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 관계가 마음 챙김이 되는 관계인지, 나에게 사회관계가 내재 역량이 되는 관계인지, 또는 독이 되는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 때는 또 불교의 예시를 들게 되었는데, 사무량심이 충만한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이사라고 해서 나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려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친한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관계를 만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런 사회관계의 장점은 뭐냐면 탐진치의 독을,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관계이자 사회자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다 보면 내 뇌 구조에 일종의 선업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원을 만들 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서 또 다루어야 될 것이 소비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계속 벌고 소득을 만들어서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꾸준히 소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사용가치, 물건에서 교환가치, 상징가치 세 가지가 동시에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서 비교하는 마음은 사용가치보다는 물건의 교환가치나 상징가치를 점점 더 좇는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좇는 마음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사실 소비자본주의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부추기게 되고 남이 가진 것보다 좋은 거를 갖고 싶고 남보다 우월하고 싶고, 특히 이런 위치제의 과시를 통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SNS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가로막고 또는 나에게 번뇌의 수준을 높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무한히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할 때 양질의 제품, 필요한 제품인지 또는 이게 나에게 위치제로서의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고가품, 사치품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비자본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빈곤감과 결핍감,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기제로, 그러니까 연료로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본주의적인 마케팅 도구인 광고나 SNS, 로열티 서비스, 고객 티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비교하는 마음과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결핍감도 결국에는 스트레스, 번뇌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돼서 결국에는 미래의 경제적 궁핍을 초래하게 되고, 이 결과는 결국 다시 스트레스의 악화, 내재 역량의 감소, 재정적인 내재 역량 또는 사회적 내재 역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니까 가속노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본주의의 어떤 기치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당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완매터에서 꼭 다루고 싶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람에서 왜 비교하는 본능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비교하는 본능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은 사람인 집단에서 나의 서열을 파악하는 이 능력은 옛날 수렵 채취 사회부터 사람들의 소집단 내에서 나의 개체의 생존 가능성과 짝짓기의 가능성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는 거대 사회에서 무한한 사람들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면서 오히려 끊임없는 이 비교하는 마음은 오히려 스스로의 생존에 해로운 기제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생존에는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마음건강에서 말씀드렸던 쾌락 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한 나의 에고에 대한 집착, 내가 남들보다 높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내가 유명하고 싶고, 이런 집착들이 정작 탐욕이나 분노와 무지의 가속노화 사이클을 불러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전체를 파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사실은 나에 대한 나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자기를 전부 다 뒤덮어서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현상까지 낳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검은 점이 자기를 뒤덮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도 흑화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본능이 우리 몸속에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악영향을 줘서 가속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돈도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 되어야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또는
또 간병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약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산은 많은 경우에 열심히 모으지만 한꺼번에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또는 잘못된 투자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가 얇아지고 사기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이나 탐진치 그리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남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벌고 있지 못한 느낌, 이런 것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나는 못 탔어, 이런 느낌, 단기적인 시각과 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남이 어떤 좋은 상품이 있다, 또는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투자 대열에 뛰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자기의 자산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그래프로 그린 것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 지금 이제 저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자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니켈 가격이 다시 4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불과 2021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두 다 패닉 바이를 부동산을 한다고 했고, 그때도 이제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연끌을 해야 된다, 연끌을 지금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연끌을 급하게 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탐진치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4M의 전반적인 안녕과 마음 챙김된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충만한 내재 역량 상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 챙김된 사람과의 관계들을 만들면 이것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성공 가능성도 올려주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사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테마주, 분양형 호텔, 굉장히 부실하게 설계된 DLF나 다른 파생상품, 이런 것들, 이런 사기 공통점은 뭐냐면 요술처럼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고수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그 건강과 질병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두뇌는 이런 약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수익은 고위험을,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속는 것이 이제 사기가 되겠는데, 전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트레이닝,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앞선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나 수술 없이 빠르고 쉽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부작용 없이 누가 좋다더라, 즉 엑기스 달인물을 쓰면 된다더라, 비법이 있고 효험을 봤다, 이런 것들이 다 피하고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제자본에서도 손해 없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주고 테마가 있고 비밀 뭔가가 있고 일주 만에 100%씩 오르고 최소의 실투자금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역시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 매터,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사고방식을,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거죠. 갖추게 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저속노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절제된 식습관을 하면 저속노화 식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이동성의 내재 역량이 갖춰질 수 있다고 했고, 번뇌를 감소시키면 나의 마음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경제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마인드 다이어트랑 비슷하게 당장 테마 주식 이런 건 없지만 우량한 회사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유동성 사이클에서 고점인지 저점인지 중간인지를 봐서 레버리지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약간만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결국에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역사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온 건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게다가 그다지 도파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하려 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건강이 나빠지고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지고 탐진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작동 원리인 것이죠.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충분한 4M, 네 가지 M의 내재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자산과 현금 흐름과 소비를 만들기만 하면 그게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 시스템에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기둥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주의적인 삶을 탈피해야 합니다. 위치제나 상징적 소비,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지를 소비를 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외로 안 쓰고 안 써도 될 돈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량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정비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내가 언제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걸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자본을 점진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4M, 그러니까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또 내가 요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거나 간병비가 들 가능성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적절한 방법, 그러니까 어디 사기에 혹하지 않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저절로 남는 돈은 많고 잉여도 많아지고 쓸 돈은 적고 끊임없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부자 시스템입니다. 부자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부자 시스템은 4M의 내재 역량과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나의 부자 시스템이 갖춘 여유는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탐욕, 분노, 무지에 빠지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또 부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나의 경제적 자원을 보다 더 나은 곳에 쓸 수 있고 나의 내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배운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돈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 내재 역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그 내재 역량은 결국에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또 감소시키고 이 내재 역량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시간을 정리를 하면 4M, 나에게 중요한 것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관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내재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들더라도 충분한 내재 역량을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내재 역량 궤적을 달성을 하고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가속노화는 수도꼭지를 한번 틀기 시작하면 점점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빨리 나빠집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정상화, 저속노화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개선을 마치 복리 효과처럼 볼 수가 있다.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 이막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